자, 이제 7장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7장은 이제 알켄 파트고요. 첫 번째 알켄의 명명법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명명법은 앞에서 배우셨던 내용이랑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그 중에서 알케인에서 배웠었던 거랑은 좀 다르게 요 알켄은 어찌됐든 이중결합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중결합은 그냥 일반적인 알케인보다 우선순위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모체를 선정할 때 CC 이중결합을 포함하고 있는 가장 긴 탄소 사슬을 모체로 잡아주시고 전미사로 ENE 전미사를 붙여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번호를 지정하시는 방법은 뭐 아시다시피 이중결합이 우선순위 높다고 그랬으니까 이중결합의 양쪽 말단에서부터 최대한 작은 번호를 지정할 수 있도록 번호를 붙여주시면 되겠고, 고리구조의 경우는 이중결합을 가진 탄소부터 작은 번호를 매겨준다 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두 가지 명명법을 보시게 되면요, 여기서는 탄소 이중결합이 있는데 이 이중결합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번호를 지정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죠. 물론 이제 요 경우를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에서 더 긴 탄소 사슬이 있으니까 요거를 모체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은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게 이중결합이라서 이중결합을 기준으로 이렇게 번호를 붙이는 게 더 일반적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고리구조의 경우에는 이중결합, 여기에 있는 sp2 혼성탄소들 둘 중에 한쪽에는 수소가 붙어 있고 한쪽에는 메틸기가 붙어 있죠. 그럼 수소보다는 어쨌든 메틸기 쪽이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이중결합 둘 중에서는 여기 메틸기가 붙어 있는 쪽을 1번으로 준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는 나머지 탄소들보다는 sp2 혼성탄소 여기가 2번이기 때문에 여기가 더 우선순위가 높은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중결합의 한쪽에 1번을 줬으면 나머지 이중결합 끝에 있는 sp2를 2번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 2번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쪽에서는 뭐 여기서 1번을 주든 여기서 1번을 주든 여기서 1번을 주든 여기서 1번을 주든 넷 중에 하나에서 1번을 주면 숫자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이중결합에서부터 1, 2, 3, 4, 5 이렇게 붙여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이때 여기 이 중에서 여기에 뭔가 치환기가 이렇게 메틀기 같은 게 하나 붙어 있다. 그럼 이 자리가 1번이 되는 거예요. 1번. 그리고 여기 2번, 여기 3번, 4번, 5번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되겠고,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지막에 있는 오각형. 여기서도 일단은 이 메틀기를 먼저 볼 것이 아니고 sp2 혼성탄소 이 둘 중에 하나가 1번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요 메틀기가 붙어있는 쪽이 1번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는 요 두 번째 메틀기가 붙어있는 쪽을 2번을 주시면 안 되겠고, 이 메틀기보다 sp2 혼성탄소인 요 2번 요 밑에 있는 탄소 이게 더 우선순위가 높은 거니까 메틀기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거예요. sp2가. 그래서 여기를 2번 해주면 여기가 5번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1,5-다이메틸 사이클로펜텐 이런 명명을 가지게 된다 그런 얘기죠. 요거는 이 문제는 기출문제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PT 기출문제에 한번 등장을 한 적이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이런 식으로 지정하시는 거고, 나머지 명명은 뭐 이제 앞에서 배우신 그 명명법 규칙에서 벗어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명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입체 배열이 이중결합에서는 입체 배열이 나오게 되는데, 시스 트랜스 표현법이 있었죠. 앞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었던 것 같아요. 시스하고 트랜스는 이런 식으로 이중결합이 있는데, 여기에 어딘가에 이중결합이 이렇게 하나 딱 들어가 있고요. 이때 수소하고 수소가 서로 다른 방향에 뻗어 있는 경우를 이제 트랜스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중결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에 수소하고 수소가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뻗어 있을 때 이런 걸 갖다가 시스라고 부른다고 그랬었죠. 자, 근데 이런 건 이제 2치환일 때만 시스 트랜스로 구분할 수 있고요. 3치환 이상,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수소가 두 개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을 때, 이럴 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EG 표현을 쓰시는 것이 더 좋다 그 얘기예요. 여기서 E는
독일어긴 한데요. 엔트게겐 그래가지고요. 엔트게겐 이렇게 써가지고 얘는 다른 방향이다 라는 의미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G 이렇게 써놓으면 요거는 수산맨 그래가지고요. 요거는 같은 방향이다 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가 다른 방향이고 뭐가 같은 방향인가 그거를 이제 얘기하자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중결합을 기준으로 해서 한 탄소에 붙어 있는 두 치환기, 그러니까 하나의 sp2 원성탄소에 붙어 있는 두 치환기들의 CIP 우선순위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치환기들이 양쪽 옆에 이 두 탄소 중에서 우선순위 높은 것과 또 우선순위 높은 것의 방향이 반대 방향, 다른 방향일 때 바로 이배열이라고 쓰게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가 요 수소보다 메틸기가 높고 메틸기보다는 CL이 높죠. 그래서 우선순위 높은 것들이 같은 방향에 있을 때 G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그래서 EG 표현은 이런 식으로 쓰는 거다라는 얘기죠. 밑에 그러니까 이 시스 트랜스도 역시 EG 배열로 나타낼 수 있어요. 트랜스 같은 경우에는 요 탄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수소하고 탄소 중에서는 탄소가 우선순위 높고요. 여기 수소보단 여기 탄소가 우선순위 높죠. 이거는 트랜스는 따라서 항상 2배열이 되는 거고요. 시스 배열의 경우는 이제 이럴 때는 G 배열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시스 트랜스라고 쓰는 경우는 오직 이치환에서만 쓰는 거지만 EG 배열을 쓸 때는 이치환 이상은 전부 다 이걸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밑에 예시가 이제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맨 끝에 메틸기하고 수소 둘을 비교하면 메틸기가 우선순위 높고요. 이 메틸기하고 CC 이중결합이 있을 때는 여기 이중결합이 우선순위 높죠. 그래서 이건 2배열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이 위에 있는 것도 보시면요. CIP 우선순위 연습하는 거에서 다 해보셨던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여기 탄소하고 여기 탄소 똑같은데 이 탄소에는 실제로 탄소가 두 개 붙어 있고 수소가 하나 있어요. 여기는 실제로 탄소가 하나 붙어 있고 가상적으로 탄소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가 하나 있죠. 여기 첫 번째 탄소에 붙어 있는 치원기들까지는 동등한 걸로 보시고, 그 다음 탄소에 수소가 둘, 그 다음에 가상적인 탄소 하나가 더 있어요. 근데 이쪽은 그 다음 탄소에 수소만 3개가 붙어 있죠. 여기도 수소만 3개 붙어 있고요. 따라서 여기가 우선순위 높고 H하고 Br 중에서는 Br이 우선순위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2배열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는 수소하고 메틸기 중에서 메틸기가 우선순위 높고 CH2OH 이렇게 되죠. C에 H 2개 하고 O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여기는 C에 O가 하나, 둘, 3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우선순위 높죠. 따라서 이거는 G배열이다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명명은 뭐 다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근데 맨 앞에다가 입체배열 EG 포맷을 이렇게 하나 맨 앞에다가 써주는 걸 잊지 말자. 요 정도까지가 이제 명명할 때 이중결합에서는 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겠네요. 그래서 EG 배열까지 이렇게 다뤄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불포화 결합이 나오기 때문에 불포화도라는 개념을 여기서 배우셔야 됩니다. 불포화도라는 것은 결국 포화탄화수소에 비해서 부족한 수소 분자의 개수가 몇 개냐 하는 게 이제 불포화도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알케인을 일반식으로 쓸 때는 사슬구조 알케인은 이렇게 해서 CN개가 있으면은 H는 보통 EN 플러스 2개의 수소를 가지고 있다 하고 나타내요. 왜냐하면 탄소들이 이렇게 쭉 결합을 했을 때 여기에 탄소에는 4개의 결합선을 가져야 되니까 나머지를 다 수소로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 이게 이제 포화탄화수소라고 하는 알케인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수소들을 다 붙여놓게 되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포화탄화수소는 탄소 하나마다 2개의 수소가 일단 기본적으로 붙고요. 위아래로. 그다음에 맨 말단에 있는 2개의 탄소에 가로 방향으로 하나씩이 더 붙어요. 그래서 말단에 2개 해서 플러스 2가 이렇게 붙는 겁니다. 그래서 C 하나당 H 2개씩 붙고 말단에 2개를 더 붙인다. 그래서 그 의미가 요거예요. 자, 그에 비해서 알켄의 경우는 이중결합을 가졌기 때문에 CN에 HEN 이렇게 쓰고 맙니다. 왜냐하면은 CC 이중결합이 하나 있기 때문에요. CC 이중결합이 하나 있으면은 일반적인 포화탄화수소일 때보다 수소의 개수가 이런 식으로 줄어들게 돼요. 여기에는 수소가 하나 붙을 수밖에 없고요. 결합선이 이제 4개가 됐죠.
그다음에 여기에도 수소가 2개밖에 못 붙어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맨 끝에 플러스 2라고 썼던 수소 개수만큼 줄어들게 되죠. 네, 그래서 이중결합이 하나 포함될 때마다 이렇게 단일 결합을 갖고 있었던 탄소와 탄소 사이에 이중결합이 하나가 생길 때마다 양옆에 있는 수소 2개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걸 보고 수소가 부족해졌다라고 얘기해서 포화탄화수소에 비해 부족한 수소 분자수를 불포화도로 이렇게 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포화도 공식은 별건 아니고요. 맨 앞에 써 있는 요 내용이 여기 보시다시피 탄소의 개수 곱하기 2 더하기 2 해주시면 이게 이 앞에 있는 내용이 바로 포화탄화수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수소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 포화탄화수소의 수소수에서 빼기 뒤에 있는 괄호는 결국 실제로 그 분자 내에 포함되어 있는 수소의 개수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붙어있는 수소의 개수, 그 다음에 할로젠 수를 더해줘야 되는데 할로젠은 수소 대신 붙어있는 것처럼 생각하셔가지고 수소처럼 결합선 하나밖에 못 가지죠. 17족 원소들은. 따라서 할로젠 개수는 그냥 수소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질소의 경우는 이런 사이에 이제 질소가 만약에 껴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질소에는 수소가 이렇게 2개가 더 붙어 있을 수 있죠. 탄소와 결합한 상태에서. 그러면 원래 이 자리에 수소가 하나 있었는데 이 질소가 붙음으로써 수소가 하나 더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소의 개수를 하나 빼주면 됩니다. 산소의 경우는 여기에 산소가 이렇게 붙어버리면 요거는 수소는 필요가 없으니까 수소의 개수가 늘지 않아서 산소는 여기다 포함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는데 이게 꼭 불포화 결합뿐만 아니라 고리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도 비슷하게 불포화도가 하나 증가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죠. 그래서 보시면은 삼각형 고리 구조에서도 이런 식으로 각 탄소마다 수소가 2개밖에 못 붙고요. 여기가 끊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수소가 원래 하나 더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결합이 이렇게 고리 구조를 형성했다라고 보신다면은 결국 불포화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고리 플러스 파이 결합의 개수, 이게 바로 불포화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리하겠네요. 그래서 불포화도는 결국 분자 내에 포함되어 있는 고리의 개수 더하기 파이 결합의 개수를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뭐 구조를 그냥 보실 때는 뭐 고리나 파이 결합의 개수 찾는 게 어렵지 않을 텐데요. 밑에 나와 있는 이런 뭐 고리 구조인지 파이 결합인지 알 수가 없는 이렇게 분자식만으로 표시가 되어 있을 때 이럴 때는 여기에 있는 이 공식을 쓰는 게 그게 편리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대로 본다면은 C10의 H16이죠. 그러면 그냥 바로 계산하시면 돼요. 일단 포화탄화수소의 수소수를 계산해 보시면은 탄소가 10개 있으면은 수소는 22개가 있으면 돼요. 그러면 22개에서 실제 수소가 16개 있으니까 16을 빼버리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22 빼기 16이니까 6만큼 남겠네요. 그러면 이걸 나누기 2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3이 되는 거니까 얘는 불포화도가 3이겠구나. 그럼 이제 구조는 모르겠지만 구조는 모른다 하더라도 불포화도가 3이란 얘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분자식을 갖고 있는 화합물 내에는 고리가 3개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고리가 2개에 파이결합이 하나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고리가 하나에 파이결합이 2개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파이결합만 3개가 들어있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약간은 구조적 특징을 어느 정도까지는 유추해 볼 수 있는 단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분자식을 보자마자 불포화도를 계산해 보는 습관이 들어져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필수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네요. 여기 B에 나와 있는 것도 불포화도를 계산해 보시면요. 탄소가 8개 있으니까 원래 붙어 있어야 되는 수소의 개수는 18개가 붙어 있어야 돼요. 18개. 그런데 지금은 8개밖에 안 붙어 있죠. 2n 플러스 2니까요. 그러면 요 차이를 계산하면 10개만큼 차이나죠. 그 나누기 2 하시면 얘는 불포화도가 5다 이렇게 다 바로 찾아낼 수가 있겠죠. 산소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불포화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C7이니까 원래 수소 개수는 16개가 있어야 됩니다. 16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수소가 10개 있죠. 근데 Cl2니까 이 Cl2는 수소 대신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이제 빼기 해주시면 여긴 4가 남죠. 아, 불포화도 2구나 이렇게 바로 찾아내시면 되겠네요. D의 경우는 여기 또 탄소가 10개 있으니까 22개가 있어야 되고 아까랑 똑같네요. 이것도 불포화도가 3입니다. 산소가 아무리 많아도 불포화도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탄소가 5개 있으니까 원래는 12개의 수소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9개가 있죠. 9개의 질소가 하나 있으니까 질소만큼 빼줘야 돼요, 이번에는. 그래서 8개가 있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럼 12 빼기 8은 4니까 불포화도 2구나 이렇게 딱 찾아내시면 되겠죠. 요거는 또 역시 18개의 수소가 있어야 되는데 10개밖에 없네요. 근데 여기 CL이 하나 있고 N이 있으니까 CL은 플러스 1이고 N은 마이너스 1이죠. 이건 상쇄 되겠네요. 그럼 10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 빼기 10 이렇게 해주시면은 8이 되니까 나누기 2 해주시면 요거는 불포화도 4.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불포화도를 계산해서 구조적인 정보는 전혀 모르더라도 적어도 요 정도만큼이라도 고리가 있을지 파이결합이 있을지 정도만이라도 우리는 파악을 할 수 있는 단서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불포화도를 또 역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알켄과 탄소 양이온의 안정성 이런 걸 이제 얘기하게 되는데 뭐 이 얘기는 앞에 2단원에서 제가 탄소 양이온의 안정성 이런 거를 하이퍼 컨주게이션 설명하면서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요 같은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알켄 자체의 안정성은 맨 밑에 있는 이 그림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 맨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어쨌든 CC 파이 결합 주변에는 수소들보다는 알킬기가 붙어 있을 때 여기에 있는 파이 스타 오비탈과 상호작용으로 이 파이 전자가 파이 스타로 전이될 확률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좀 안정해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하나 붙어 있는 것보다는 두 개 붙어 있는 것보다는 세 개 붙어 있는 것보다는 4개 붙어 있을 때가 이 파이 결합의 안정성이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파이 전자들이 어쨌든 파이에서 파이 스타로 전이 되기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여기에 파이 결합의 전자 밀도도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왜? 맨날 얘기하는 것처럼 탄소하고 탄소 사이에 원래 파이 전자는 이렇게 넓게 분산이 되어 있는 피오비탈 영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파이 스타까지 끊임없이 전자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옆으로 시그마 전자들이 이렇게 배열되면은 여기에 전자밀도 높으니까 반발을 해서 여기서 전이 될 확률이 좀 떨어지게 되고 여기에만 주로 머무르겠죠. 이 옆에도 시그마 결합이 또 있으면은 역시 반발을 해서 이 파이 전자가 이 파이 스타로 전이 될 확률이 또 증가해서 여기에만 주로 머무르겠네요. 그래서 전자밀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그래서 안정성도 이 치환기가 많을수록 높아지는 것이고 전자밀도도 요 알킬기가 많을수록 더 높아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수소와 열을 비교했을 때 실제로 사람들이 실험적으로 여기에다가 수소를 첨가하는 반응을 했을 때 이 파이랍이 없어지고 여기에 수소들이 하나씩 늘어나게 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때 똑같은 알켄인데 알킬기가 2개 붙어 있는데 여기는 시스 구조로 붙어 있고요. 여기는 트랜스 구조로 붙어 있죠. 시스 구조는 여기에 덩치 큰 애들이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입체 장애가 조금 걸려 있다는 얘기고 이 트랜스 방향은 입체 장애가 하나도 안 걸려 있다 보니까 약 4kJ 정도의 에너지 차이가 약간 난다. 그래서 시스보다는 트랜스가 좀 더 안정하다. 이런 것들도 역시 하나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탄소 양이온의 안정성은 뭐 말 그대로 그냥 앞에 2단원에서 했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하이퍼 컨주게이션을 할 수 없는 수소들만 붙어 있을 때는 이게 제일 불안정하고요. 어찌됐든 알킬기에서 하이퍼 컨주게이션에서 비어있는 피오비탈 쪽으로 전자를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안정해지는 거고 그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탄소 양이온의 안정성이 증가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거의 대부분의 유기화 교재에서 다 반응 들어가기 직전에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또 알켄과 탄소 양이온의 안정성을 비교하는 그 내용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